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코로나19 켄타우로스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예, 코로나19 재유행이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음, 예, 우리나라에서도 BA.2.75 변이,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환자가 나왔습니다. 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를 뜻하는 음. 이 켄타우로스 변이는 지금까지의 오미크론 세부 변이 중에서 돌연 변이가 가장 많이 붙어서 이렇게 붙여진 별명인데요. 그만큼 좀 고약하다는 뜻이겠죠. 음. 실제로 기존 변이들보다 훨씬 강한 전파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최강 전파력이라면서요. 네. 지난 5월 인도에서 발견된 뒤에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5개국에서 보고가 된 이 바이러스를 우리도 피할 수가 없게 된 건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확진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미 지역에 감염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게 지금 핵심 문제죠. 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 재유행으로 8월 중순에 하루 한 25만 명의 확진자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켄타우로스 바이러스마저 국내에 상륙했다면 그 파급력은 예측 바뀔 수 있어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최근 과학 방역을 강조해온 정부의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기대를 했지만 기존의 방역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전 정부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매우 모호하게 들립니다. 네. 예, 이제 걸리면은 시민 탓으로 돌린다는 뜻일까 이런 반발심까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다시 방역의 빨간불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학 방역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조이기가 쉽지 않은 정부의 고민을 저는 충분히 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악으로 가면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네. 있다라는 사전 신호가 또 이제 발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줬다 뺏은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소식입니다.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이 집행이 됐었잖아요. 1차 지원금은 100만 원씩 352만 건, 약 3조 5,250억이었고요. 2차는 300만 원씩 365만 건, 10조 6,96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개인이 받을 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들 일부가 방역지원금을 다시 뺏기는 일이 생겼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오류 사례를 확인을 하고 환수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네. 매출 감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의심 사례가 3,831건인데요. 총 115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미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제일 기분 나쁜 게 줬다 뺏는 거. 네,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를까. 네. 왜냐하면 정부가 심사를 했고 또 지급 승인이 나서 통장에 꽂힌 돈인데 이제 와서 오류가 있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면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게다가 매출 감소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좀 불분명하고 환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금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지원금이 이렇게 급한 곳에 썼을 소상공인들이 이 돈을 환급하기 위해서 또 융통을 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고요. 중기부는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사전 통지를 받았다고 해도 모두 환수 대상은 아니니까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안 돌려도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는 것도 불만이고 또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야말로 두 번 놀림받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게다가 오는 그 9월에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까지 앞두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 그리고 불만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설령 그렇다더라도 기준 적용을 잘못한 정부가 그렇죠. 문제죠.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예, 빵값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의 치솟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뭐 숨통이 트일지도 모른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 러시아가 맡고 있는 이 흑해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곧 재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 이제 터키가 국호를 바꿨지요. 네. 예, 그리고 유엔의
유엔의 중재 아래 흑해항을 오고 가는 선박들을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그리고 유엔의 사자회담을 통해서 흑해항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조정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한다는 거에 동의를 한 건데요. 예, 곡물이 실린 선박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튀르키예가 선박들이 안전하게 흑해항을 오고 갈 수 있도록 루트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배를 통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몰래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흑해항 인근에 기뢰를 설치했기 때문에 선박 운항이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곡물 수출을 막고 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긴 최종 합의안은 다음 주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네. 뭐 미친 듯이 치솟던 빵과 칼국수가 진정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이비가 먹는 걸로 정말 장난치면 안 된다고 촌철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닐까 이런 오늘은 생각도 제가 해보고요. 네. 다른 얘기를 하면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건 좀 약간 바꾸면 식후전. 네, 뭐 전쟁도 밥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나저나 근데 전쟁 와중에도 농사는 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밀이나 수확량이 옥수수.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의 국가 어떤 식량 안보를 떠나서 아프리카나 그 저개발국의 식량 위기에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네. 원활한 이 소통도 필요하고 예, 수출입도 굉장히 중요한 식량 정책입니다. 네, 이렇게 좀 그렇죠. 할 건 네. 합시다. 네, 맞습니다.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출근길에도